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8월 달에 이제 돌입을 했고 8월달 분위기와 그리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컨퍼런스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고 청산 기준도 대략 한 5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변동성이 불규칙하게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일단 트럼프의 발언 내용을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할 것, 그리고 암호화폐 수도 강국을 만들 것, 그리고 금의 시가총액을 넘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당선하게 되면 암호화폐 급등할 것이고 SEC가 가상자산 탄압 중인 부분에 따른 측면도 좀 어느 정도 개선을 좀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100일 안에 산업규제 규칙을 좀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를 해고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걸 100% 다 이행을 할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정치인들은 정치적 색깔을 다 떠나서 이행률이 10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지난 몇 년 동안 투표를 해보셨으면 아마 아실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이제 최소 지킬 수 있을 만한 좀 편한 부분은 좀 잘 적용이 되겠지만 나머지 쪽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가상자산 업계와 5분 전입니다. 대화를 좀 추진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 그 다음 8월 달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케네디 주니어도 이제 여기 무소속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내가 당선이 되면 하루에 55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것도 미국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비중은 1% 정도가 넘게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압류했던 부분까지를 합치게 되면 좀 더 높은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물량만, 압류했던 물량만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안정성이 좀 있고 푸근하게 좀 시장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금 가격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게 될 거라고 하면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봐야 되고, 대선에 가까워질 때는 그런 테마성 부류는 별로 효과를 못 봤고요. 통상적으로 그 전에 대부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잘 보셔라. 그렇지만 매번 달콤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죠, 구독자님들. 여기에서도 이제 아쉬운 부분에 따른 이야기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자들에 따른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크립토를 아예 투자 안 하는 비중도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투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보고 있는 후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히려 이게 이런 발언을 했지만 이제 비투자자 대상들은 이게 별로 좋지 않아서 투표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셀러가 비트코인 연평균 플러스 29% 정도 될 것이다. 물론 비트코인의 찬양론자 중에 가장 큰 고래격 그리고 리더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셀러형의 장기 프로젝트 발언을 보게 되면 45년 되면 1,300만 달러 돌파를 할 것이다. 연간 수익률 29%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을 좀 공유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냉전의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언젠가 또 한 번의 약간 평화의 시대로 또 갈 수 있는 뭐 시기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트코인 부분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예, 냉전의 시대로 가면 왜 비트코인이 좀 더 우월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추가 지원금 부분에 이제 ECB 쪽에서는 이미 허가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자산을 동결했던 일부분을 좀 가져다 써서 이제 재건하는데 비용을 쓰자라는 내용이 이제 본격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되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을 계속 매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금만 매입을 할까요? 거기에서도 대부분 개인 투자자의 성향을 또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척도도 좀 많이 이제 과거 대비보다 사이즈도 좀 커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화 시대냐 냉전의 시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계 주식 비중도 여전히 높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비트코인한테도 좋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ETF가 생겼고 이더리움도 ETF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 비중이 역대 최대라고 하면 여전히 이 자금은 수익이 벌었다고 쳐도 이 사이클 안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주식을 했던 사람이 뭐 돈 벌고 인출할 것 같습니까? 안 하죠. 대부분 계속 이 사이클 안에서 풍차 돌리기를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PC 지표도 좀 나왔고 긍정적으로 좀 나와 주었습니다.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추이도 좀 괜찮게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도 인간의 생각이 다 제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는 좀 늦으면 안 될 것 같다. 실업률 추이가 이제 4%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속도를 붙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좀 관리 대상에 필요하다. 그리고 PC 부분도 생각보다 이제 과거 대비만큼 어느 정도 선회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로 정책적으로 좀 많이 밀어붙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제적 금리 인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위기에 대응하는 인하는 부정적인 부분을 이 추이로도 대략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추이로도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완전히 달랐던 형태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말이 오늘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오늘 나왔던 내용들 최신 내용들은 그래도 설명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금투세 유예 절충안을 민주당에서 꺼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보료 산정시 부분을 제외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해주면 이걸 완충지대를 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세부 내용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해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쪽 부분은 저는 객관적으로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이거 부담이 많이 되고 여기 다 단두대가 다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 자꾸 순한 맛을 약간 물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를 자꾸 끄집어내고 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100만 원 정도 이상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부양가족에서 연소득 인적공제 빠져준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건보 부분도 부담이 돼서 실질 세율, 체감 세율 부분이 생각보다 높아진다. 거의 30%에 가까워지는 정도를 마법의 구간으로 보여진다라고 제가 미친 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신발언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뒤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갑이 좀 여유로웠을 때 정치적 지지, 응원 이런 거 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응원을 하면서 내 돈을 지키려고 하는 건 서로 포지션이 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분만 좋아져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본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여유가 좀 생겨야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용돈이라도 주지를 않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코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형태의 부분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릴 뿐이지, 전혀 저의 특정 성향에 비춰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금투스 폐지 부분에서 저번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그걸 면밀히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댓글 이제 통과되는 거 아니냐,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 정치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 일본 거래소 비트플라이어가 이제 FTX 재팬 인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내실 다지기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마운트콕스 상원 진행 상황 부분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보내져야 할 비트코인 90% 이상은 배포가 진행 중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배포 계획을 보게 되면요, 내일 내용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14만 개 부분에서도 일괄 상환 ERSP라고 해서 채권자 75%가 되고 조건에 10에서 11% 감면된 비트코인을 받게 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ERSP의 채권자가 14만 개 75%인 10만 개 정도가 이제 받게가 되고, 여기서 감면된 부분이 9만 4천 개 정도를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반 상환 채권자에게는 35,467개 비트코인을 지급을 하고 7월부터 10월 31일부터가 진행되는 사항을 일반 상환이 아닌 ERSP 선택한 채권자들에게 이제 배포가 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곧 순번대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서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테더 CEO가 이번에 새 프로젝트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테더가 곧 분기 또 실적 발표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또 비트코인을 또 매입을 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충분히 가격 방어선 라인은 어느 정도 선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8월달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때까지 8월달 수익률 추이는 그렇게 썩 좋지도 또는 나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도 또 보게 되면 7월달 잘 마무리가 됐던 추이를 보았을 때는 여전히 나쁘진 않았다. 그러니까 즉 7월달이 좋았던 때는 8월달 연달아 좋았고, 항상 그래왔던 적이 훨씬 더 확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건 없었다. 만약에 7월달만 좋았고 8월달 안 좋을 때는 대부분 소폭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추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